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각국 증시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조병학 FN 이노에듀 부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머니클래스와 미국 주식 투자 정보 사이트 원머니를 운영하고 있는 FN 이노에듀 부사장 조병학입니다. 네, 최근 혁신 테마로는 친환경, 플랫폼, 우주항공 등 다양한 것들이 꼽히는데요. 부사장님께서는 어떤 테마가 혁신 테마라고 보실까요?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집중해서 보고 있는 30개 기업, 네. 얘네들은 이미 상장했거나 상장을 얼마 안 남긴 이런 기업들이 있고, 주변에 이제 큰 원 안에는 한 100개 정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저는 모든 분야를 다 보고 있었는데 가장 주목하는 애들을 보니까 이런 애들이에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로봇이에요. 인공지능과 로봇. 네. 네. 지금 로봇 보급되는 양, 그러니까 로봇 대수로 보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로봇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냐면 공장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막 프레스하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사람이 프레스 안 해요. 프레스 100% 거의 다 기계가 합니다. 거의 용접하고 하는 거 다 기계가 합니다. 로봇이 하죠. 막 불꽃 계속 튀어가면 뭐 수천 대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만든 자동차하고 사람이 가끔 까먹고 나사 조립 하나 빼먹고 한 그런 자동차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지금 뭐 일자리 문제 심각한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일하지 않게 되죠. 네. 다 이제 생산 뭐 이런 건 로봇이 하는 일이 될 거고, 그 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이 로봇 세상, 요건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 세계 1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은 독일의 쿠카입니다. 쿠카요? 네. 그 로봇팔에 자기는 상표가 딱 붙어 있잖아요. 다 보세요. KUKA, 쿠카라고 다 써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 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요? 유럽연합이 중국이 인수하는 걸 난리를 내서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중국이 사가게 되긴 했는데, 중국 지분이 아마 94점 몇 %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쿠카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분야는 아까 인공지능과 로봇 얘기하면서 조금 말씀드렸던 통신과 사물 인터넷이에요. 통신과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뭘로 구현해요? 다 통신으로. 다 통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차 나오면 얘네들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가면 사물 인터넷이 개입이 돼야 돼요. 네. 신호등과 자동차, 자동차와 자동차, 도로와 자동차가 서로 통신하면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은 안 하던데 전에 그 KT 5G 광고할 때 보면 손흥민 선수하고 꼬맹이하고 축구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세상도 통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예. 집에 나를 모든 면에서 일에서 해방시켜줄 로봇 10대 집에 들여놓는 거예요. 네. 또는 항상 집에만 가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놀 수 있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회사도 이걸 활용해서 가고 회의도 이걸로 하고 완전히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내 수명을 무한대로 늘려요. 셋 중에 어떤 거 먼저 선택하실래요? 세 번째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네.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정말 모든 인류의 소망인 질병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다시 새로운 장기로 대체한다든가 완벽하게 치료한다든가. OECD는 2030년이 되면 바이오 경제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질병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완전한 치료,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 수명마저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이쪽 산업에 집중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뭐 이렇게 3개 분야 정도 제가 뭐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인류의 마지막 산업으로 불리는 산업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우주 개발이요. 우주 개발. 네.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이 우주를 개발하는 이런 일들, 또 여행도 하고, 뭐 가서 뭐 자원도 채취해오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심지어는 다른 행성에 가서 살기도 할 거고, 예를 들면 화성에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성에 가면 굳이 내가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갈 때, 내 감각하고 연결된, 조그만 로봇이 가는 거예요. 느낌만 느낄 가서 수 보는 있게. 거, 느끼는 거, 이 모든 거를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진짜 가 있는 것처럼 똑같죠? 메타버스가 구현하는 세상이 그거잖아요. 이게 우주계, 이 모든 산업들이 지금 다 한 덩어리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굳이 분해해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3개, 그 다음에 우주개발과 관련된 산업. 이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인공지능 로봇이랑 그 우주 개발 관련해서는 종목을 몇 개 찝어주셨는데, 그 통신이랑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좀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회사들은 포트폴리오로 담을 때 조금만 담아야 돼요. 이거 다 담았다 거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혁신은 기존 혁신을 하지 못하던,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이었던 기업이 혁신을 따라함으로써 파괴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무까지 얘기 들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게 나타나가지고 이쪽 산업을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에 이거를 전부 다 담는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회사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은, 혁신기업들은 뭐 좋은 소식 들으면 주가 확 올라요. 근데 이 혁신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는 회사들보다는 지금 막 혁신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 그냥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가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열심히 볼 만한 회사 뭐 한 3개 정도 설명드리면, 네. 그 회사는 CTI 바이오 파마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지금 뭐 한 25년은 된 것 같아요, 설립된 지. 근데 직원 뭐 몇 명 안 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혈액암 같은 그런 희귀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회사예요. 지금까지 다 실패했어요. 그들이 만든 약물들이 FDA를 통과해야 뭐 신약이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임상실험하고 데이터 내고 했는데도 다 실패했어요. 최근에는 2018년에 실패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아주 유망한 후보 물질이 있는데, 그걸로 지금 3상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FDA에 자료들이 3월 30일, 지난 3월 30일까지 다 제출이 됐고, 네. 지금 FDA에서 신약 승인을 할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 회사의 이 신약 개발을 FDA에서 프로젝트 지원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 네. 많은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FDA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월 말일까지는 결과를 낼게. 3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런 회사 하나. 이 회사가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보다는 훨씬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하면 다시 영단위 주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23엔드미도 제가 추천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더 장기적으로. 네, 이 회사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만세 그러면서 주식을 사는데, 그 회사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이오나노 제노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렇게 우리 탁상용 프린터만한 장비인데, 환자들 그 질병 분석해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뭐, 그 환자들의 그런 그 유전체를 분석해가지고, 지금 뭐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또 어떤 이상한 쪽으로 발병을 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추적해주는 그런 장비예요.
이런 장비 분야에서 더 뛰어난 미국 회사들도 있어요. 뭐 일루미나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 23and미가 하는 일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이 회사는 병원으로 이미 장비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한 분기 이상 실적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장비가 더 정밀해질 거예요. 네. 이 회사는 오랫동안 투자하면 돈이 되겠죠. 대신 이 회사의 최근 주가가 0달러대였어요. 0달러예요? 예. 완전히 이건 뭐 배지도 않는 주식이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장비로 만들어서 이제 실현을 해내니까 주가가 뭐 10달러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한 뭐 5, 6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월급날만 썼다 조금씩 많이 아니고 조금씩 사서 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변화를 먼저 읽어내고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되게 무서운 질문을 하시네요. 네. 답하기 어려운데요. 변화 이거를 경영에서는 메가 트렌드라고 그러죠. 네, 메가 큰 트렌드. 흐름. 요거를 읽어내면 투자하는 게 조금 수월해집니다. 우리 작년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작년에 갑자기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코로나라는. 코로나19라는 변화가 딱 생겼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되죠? 일단 1번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꼼짝 못하니까 꼼짝하던 산업들이 다 무너져요. 뭐 여행 가고 뭐 비행기 타고 꼼짝하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신 꼼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언택트 산업들이 다 떴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언택트 뭐 아까 기술주들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외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트렌드가 이제 읽어내야 될 트렌드가 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백신하고 치료제. 네. 근데 치료제는 제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렘데시비로 만들고 그랬는데 별로 쳐다도 안 봤어요. 저런 걸로는 우리가 투자해서 돈 벌긴 어렵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치료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당시에는 초기였기도 했고 일단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걸리면 이게 치료제가 효용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치료제가 좋다면 뭐 예를 들어서 걸려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백신이에요. 백신은 결국은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엄청나요. 네. 그래서 백신 만드는 회사 중에 혁신적인 회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있잖아요. 존슨앤존슨, 파이자, 뭐 머크 뭐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보다는 얘네들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백신 하나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주가가 3배 되고 이러지 않아요. 네. 뭐 가지고 있는 약물 종류가 뭐 수백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나왔다?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찾아서 그 변화에 투자하는 거. 지금은 메가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일상의 회복이에요. 네. 이미 백신도 끝났고 투자로 치면 그죠? 그렇죠. 투자로 치면은 뭐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혁신에 투자한다고 보면 그 회사들이 뭐 10달러 이러다가 지금 뭐 300달러, 400달러 돼 있으니까 늦었죠. 네. 지금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지금은 그쪽에 좀 더 주목해서 보고 그쪽으로 혁신하는 회사들을 찾아봐야죠.